22장 5절의 전기력선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59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장 하면은 벡터니까는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화살표 하면 어떤 점에서의 전기장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화 Q가 있는데 쭉 가서 어느 지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했죠. K R 제곱분의 요 거리가 이제 R인 거죠. R 제곱분의 이 전하량 Q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요 전하와 전기장을 관측하는 점을 잇는 그 선상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 이게 이제 이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고, 요거 방향의 단위 벡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R 3차원 공간이니까 R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전기장을 우리가 했어요. 요 점에서 했는데 그럼 요 점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이 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공간상에 좀 뭔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전기장 벡터의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전기장 벡터의 어떤 그 크기도 좀 우리가 나타내고 싶고, 방향도 나타내고 싶고, 뭐 이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크기도 이제 나타내면서 또한 방향까지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어떤 선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이 의미하는 바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으로 쭉 그렸는데 이게 곡선이에요. 이거 전기장 벡터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직선, 화살표니까 화살표는 구부러진 화살표는 없죠. 다 직선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제 이 화살표의 그 길이가 길면은 이제 화살표의 길이가 전기장 벡터의 세기로 해서, 길이가 길면은 전기장 벡터의 크기는 크구나.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보고서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그 화살표의 방향을 향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어떤 지역에 걸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려면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곡선을 쭉 그려요. 곡선을 쭉 이제 그려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벡터는 직선인데 도대체 이 곡선의 의미는 뭐냐? 곡선의 의미는, 예를 들어 곡선상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바로 이 곡선의 접선 방향이라는 거죠. 네. 이 곡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그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요런 점, 뭐 이런 점 봅시다. 이런 점이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죠? 접선을 그으면은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바로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방향이 바로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고, 그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크기는 우리가 벡터의 길이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왜냐하면 접선의 방향을 이미 이제 표시했으니까, 크기는 한 지역 내에 이와 같은 전기장이 이제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전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단위 면적을 이제 생각했을 때, 단위 면적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력선의 밀도가 많으면은 여기서는 전기장이 센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요 네모를 갖다 여기다 한번 그려봐요.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쭉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똑같이 네모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요 네모네는 력선이 6개가 들어가고,
같은 네모인데 여기다 그렸더니 여기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력선의 밀도니까 결국 여기가 전기장이 세고 여기가 전기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접선 방향인데, 이제 접선 방향이 그러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쪽 접선도 있고 반대쪽 접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로, 그래서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은 전기장이 뻗어 나가는 걸로 그림을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들어오는 걸로 그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뻗어나가는 방향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의 방향은 뻗어나가는 방향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있는 거죠. 플러스 전하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플러스 전하의 경우는 전기장 벡터는 뻗어나가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이게 뻗어나가는 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가 되면 반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반대로 접선을 택하면 되죠. 그렇게 이제 방향을 통해서 접선의 방향을 통해서 전기장 벡터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전기장이 강하고 작으면 이제 전기장이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점전하의 경우는 전기장의 세기가 K의 R 제곱분의 Q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위 면적을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화 근처의 단위 면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면적 내에 전기력선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거하고, 예를 들어 이쪽을 봅시다. 이쪽 같은 걸 그려요. 같은 사이즈로 이제 하나의 이 단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사이즈는 같아야죠. 그죠? 단위 면적이니까 요게 하나의 면적의 단위라고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면적의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여기는 력선이 3개가 들어가니까 이 위치에서는 전기장이 세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는 단위 면적당 력선이 하나만 들어가니까는 여기선 전기장이 약해요. 그럼 보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장을 주는 이제 기준점에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여기는 가까우니까 거리 제곱이 작죠. 여기는 머니까 거리 제곱이 크죠. 그러면 그에 반비례하니까 요 가까운 점에서는 전기장이 센 거고, 여기 먼 데서는 전기장이 약하다 하는 거를 갖다가 같은 어떤 단위 면적당 그 면적을 통과하는 력선의 개수가 많고 적음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560쪽에 요런 그림, 50쪽에 요런 그림이 있죠. 그죠? 560쪽에 그 좌측에 보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있고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주 보니까 뭐 전기 쌍극자 같은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을 때 전기력선은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가 마주 보고 있을 때의 전기력선의 형성 모습과 같은 전하가 마주 보고 있을 때 전기력선의 형성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 전기력선은 플러스 쪽으로에서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결국 이제 양전하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음전하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릴 때 이 교차하지 않게 그려야죠. 교차하지 않게. 어떤 경우에도 전기력선이 교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밀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요즘에 보면 같은 면적을 이렇게 취했을 때 밀도가 많죠. 그러면 여긴 전기장이 센 것이고 이 바깥쪽에서 또 같은 면적을 이렇게 취했더니 밀도가 작죠. 그러면 이쪽 지역은 전기장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게 쌍극자의 경우는 어떻게 됐죠? 아까 이제 요것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가고 요것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가서 요점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뭐예요? 바로 접선 방향이죠.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멀리 떨어질수록의 거리가 먼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따라서 전기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 지역에서는 력선의 개수를 듬성듬성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촘촘하게 그려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이 가장 센 지역은 바로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이 되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거리가 제일 짧죠. 그죠? 거리가 짧으면서 이쪽에서는 바로 밀고 요 지점에서 서로 이제 마주보는 이 선상을 잡았을 때 선상의 중심 지역에서는 만약에 이 전하가 하나가 플러스 Q고 하나가 마이너스 Q라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Q는 이 크기만큼 밀고 마이너스 Q는 그 크기만큼 잡아당기니까 가장 센 전기장이 바로 이 두 전하를 잇는 이제 선상의 중간에서 가장 전기장이 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촘촘하죠 여기가. 근데 같은 전하의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역선이 있나요? 없죠. 따라서 좀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그 중간 지점에서 전기장이 가장 셌는데 플러스의 경우에는 중간 지점에서는 역선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장이 0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 점에서 이쪽으로 밀고 이 전하는 이 점에서 이쪽으로 미는데 같은 전하라고 봅시다. QQ. 그러면 서로 상쇄하죠. 따라서 알자 전기장이 0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전기장이 없으니까는 력선을 그리면 안 되죠. 그죠? 력선의 단위 면적당의 그 밀도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없어야지만 이 지점에서는 이제 0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전하량이 틀리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했던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려보면은 이쪽 바깥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질수록의 전기장이 약해지니까는 듬성듬성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다른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의 전기장이 줄어드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땡겨주니까 마치 이런 효과죠. 밀어주고 땡겨주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쪽은 촘촘해지죠. 전기장이 세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561쪽에 그 이제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인데 균일한 전기장이라 하면 전기장 벡터가 어떤 지점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느 점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전기장 벡터나 뭐 이 쿨롱 포스나 보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그죠? F나 E나 뭐 보면은 K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해서 전하가 점전하일 경우에는 그 점전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에 전기장이 그 거리 제곱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전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 또는 굉장히 많은 전하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판을 놓고서 하나의 판이 있는데 이 판을 놓고서 이 판에다가 전하를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판에다가 또 전하를 골고루 배치하는데 이 판이 엄청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비해서 이 둘 사이, 두 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이 판의 면적이 엄청 넓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두 판의 면적이 두 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엄청 넓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요 판의 중심 부분 여기 이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전기장도 요만하게 표시되고 요 점에서의 전기장도 똑같은 크기로 같은 방향으로 표시되고 이 위치가 달라져도 이렇게 다 같은 크기 같은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뭐 플러스에 가까이 있다 그래도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뭐 이쪽 멀리 있다 마찬가지예요. 요거와 방향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판이 이 무한히 넓은 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어느 점에서나 내부상의 어느 점에서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전화가 아니에요. 점전화가 아니고 어떤 판이 있는데 판에 전기를 뿌려 갖고서 여기에 골고루 이제 전하가 균일한 밀도로 쫙 분포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전하가 이제 골고루 이제 여기 이렇게 분포하는데 그 밀도를 뭐 시그마라 그러면은 이쪽은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 이제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제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라면 이쪽 판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하는 만큼의 밀도로 전하가 분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한히 넓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전기장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바로 이 판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해요. 이 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직해요. 그러면서 이쪽 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선의 밀도가 듬성듬성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약한 것이고 이 밀도가 촘촘하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큰 거예요. 그런데 전기장의 크기는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러면서 방향도 그러니까 요 두 판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벡터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두 판에 다 수직하고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죠. 이렇게 돼야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도 마찬가지죠. 요 벡터는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줘서 크기와 방향이 똑같도록. 그래서 이 판 내부에서 전기장은 균일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리 D만큼 떨어지고 평행한 전하 판 사이의 균일한 전기장 E는 X축과 나란한 방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한 전기장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이제 요 수평축이 X축이죠. 요 수평 이쪽 방향이 이제 X 방향이에요. 그래서 X축과 나란한 방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판의 면적이 요 사이 거리에 비해서 엄청 클 때
그때 이제 요 판의 요 중심 부분 여기서는 뭐 진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 벡터가 같다. 즉 전기장의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점전화 Q를 갖다가 여기다 탁 놨어요.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 전하는 플러스를 갖다 밀치겠죠. 이쪽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를 땡기겠죠. 그래서 아까 밀고 땡기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전기장을 E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이 똑같으니까 이제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전기장 곱하기 그 점에 놓인 전하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힘인데 이 전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힘은 일정해요. 마치 중력처럼.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으나 20m 높이에 있으나 같죠. 사실은 엄밀히 보면 다르죠. 그죠? 엄밀히 보면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지구의 사이즈가 반지름이 6,000km니까 이제 그 사이즈에 비해서 그 높이가 10m나 20m나 뭐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무한대로 판의 크기를 이제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로 이론적으로도 이 판의 면적이 무한대가 되면은 그럼 그때는 정말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해요. 그렇게 나와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무한히 넓은 판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실험은 못 해보고 이론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이제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장은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F 이퀄 MA니까 요 A는 어떻게 되냐면 M분의 Q인데 E가 일정하니까 따라서 이제 A는 일정해요. 그래서 A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이제 전하를 가만히 놔서 초기 속도는 0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D만큼 이동하고 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등가속 운동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배의 A의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V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고 VI는 가만히 놨으니까 초기 속도 0이에요. 그죠? 0이고 2배 A인데 A가 바로 뭐냐면 M분의 Q이에요. 그죠? M분의 Q이고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D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VF 다시 말해서 D만큼 이동했을 때의 속도는 결국 2배의 가속도의 크기 M분의 QE 곱하기 D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쪽에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전기 즉 전자예요. 전자를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놓냐 하면은 이쪽으로 수평 속도를 가지고 출발을 시켰어요. 전자를 가만히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바로 직전 문제처럼 전하를 가만 놨다 놓은 게 아니고 수평 속도가 있어요. 수평 속도가 있는 이제 전자를 똑같이 이 판에서의 전기장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시켰어요. 입사시키게 되면은 아까 봤지만은 전기장이 판의 모든 점에서 판 사이에 모든 점에서 전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도가 등가속도가 돼요. 등가속도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자가 들어갔을 때 이 마이너스들은 이쪽으로 밀치겠죠. 전자를
밀치고 이쪽 플러스는 당겨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가속도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 마이너스의 n분의 2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은 이제 전자의 질량이니까 m2 이렇게 썼고, 전자의 전하량 우리가 알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 E가 이제 일정하게 있는 경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위쪽으로가 플러스 y면은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y니까 이제 그걸 의미해서 이제 마이너스의 n분의 2 해서 이제 아랫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속도를 구해 보면 마이너스의 m은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되고,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은 이제 주어졌어요. 균일한 전기장인데 여기 이제 200 뉴턴 퍼 쿨롱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란 건 이제 아래 방향이라는 뜻이고,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그 크기는 3.51 곱하기 10의 13승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생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이제 t = 0에서 전기장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걸 떠나는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 요 길이를 갖다 L이라 그러고 L이 0.1m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줬는데 가속도는 수직 방향으로만 생겼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용해 등속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V가 이제 등속이죠. 그래서 등속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 등속은 뭐냐 하면 요 입사할 때의 수평 방향의, 즉 x 방향의 속도의 크기죠. 그래서 그것이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행할 때 그 길이 L을 주행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 식으로부터 t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Vx가 지금 이제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고, 그것이 변치 않죠.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로 변치 않는 양이고, 다음에 이제 xf와 xi는 바로 두 판 사이에 이제 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 그죠? 즉 이제 여기 0.1m예요. 0.1 해서 이제 시간을 구했더니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초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얼마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에 y의 초기 지점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y의 나중 지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yf-yi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yf와 요 yi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보면은 y 방향의 초속도는 있을까요? 없죠. 초속도는 x 방향으로만 있었어요. y 방향으로는 초속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이거 0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yi를 갖다 이제 0으로 봅시다. 0으로 보면 이제 yf의 값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 전자가 이 L만큼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움직였냐 하는 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좌표가 나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에 A가 마이너스 3.51 곱하기 10의 13승 미터 퍼 세크 제곱, T는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세크인데 제곱해서 구해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0.0195m예요. 요 마이너스는 이 지점을 원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y 방향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yf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요 이제 yf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0.0195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전자가 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이 수직 위치의 그 차이는 바로 0.0195m만큼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 의미죠.